여러분은 오래 사는 것과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이 같은 뜻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평균 수명이 길어졌다는 소식을 들으면 우리는 반가워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몇 살까지 사느냐보다 더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그 나이까지 내 두 발로 걸을 수 있는가, 스스로 식사를 하고 외출할 수 있는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며 일상을 이어갈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건강한 노년을 위해 반드시 기억해야 할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운동이나 음식 한 가지만 잘 챙긴다고 건강한 노후가 완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몸의 건강, 마음의 건강, 사람과의 관계가 서로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이 세 가지를 제대로 이해하면 왜 어떤 사람은 80이 넘어서도 활기차게 생활하고 어떤 사람은 훨씬 이른 나이부터 활동이 줄어드는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평균 수명은 계속 길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평균 수명과 건강 수명 사이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살아있는 기간은 길어졌지만 그중 일부는 질환이나 신체 기능의 저하로 불편하게 생활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노년기의 목표는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가능한 오랫동안 내 힘으로 생활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장 먼저 떠올려야 할 것이 걷는 능력입니다. 똑같이 70대인 두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한 사람은 아침이면 운동화를 신고 동네를 걷습니다. 가까운 시장에 가고 친구를 만나며 자신의 일을 스스로 처리합니다. 다른 한 사람은 조금만 걸어도 힘들고 넘어질까 두려워 외출을 줄입니다. 처음에는 두 사람의 차이가 크지 않아 보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생활 전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걷기가 불편해지면 밖으로 나가는 횟수가 줄어듭니다. 밖으로 나가지 않으니 사람을 만나는 일도 줄어듭니다. 움직임이 줄면서 다리 힘은 더 약해지고 다리가 약해질수록 다시 걷기 어려워집니다. 이런 악순환을 막기 위해 노년기에는 하체 근력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무거운 기구를 들거나 무리한 운동을 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노년기의 운동은 젊은 사람과 경쟁하는 운동이 아닙니다. 어제까지 할 수 있었던 일을 내일도 할 수 있도록 지키는 운동입니다. 지금 혼자 걸을 수 있다면 그 능력을 유지하는 것, 의자에서 혼자 일어날 수 있다면 그 힘을 지키는 것, 계단을 오를 수 있다면 가능한 오랫동안 그 기능을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루에 5분이나 10분이라도 꾸준히 걷는 것이 좋습니다. 의자를 잡고 안전하게 앉았다 일어나는 동작을 반복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운동은 많이 하는 것보다 멈추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젊을 때는 며칠 쉬어도 다시 움직이면 몸이 비교적 빠르게 회복됩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한번 줄어든 근력과 체력을 되찾는 데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노년기에는 기능이 크게 떨어진 뒤 되돌리려고 하기보다 지금 가지고 있는 능력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이 건강이라고 하면 몸만 생각합니다. 혈압과 혈당, 체중, 콜레스테롤 같은 숫자에만 집중합니다. 물론 이런 수치를 관리하고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몸의 숫자만 정상이라고 해서 건강한 노후가 저절로 만들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는 건강을 단순히 질병이 없는 상태로만 보지 않았습니다. 신체적으로 편안하고 정신적으로 안정되어 있으며 사회적으로도 건강하게 생활하는 상태를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쉽게 말하면 건강에는 세 개의 다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신체적인 건강입니다. 두 번째는 정신적인 건강입니다. 세 번째는 사회적인 건강입니다. 의자가 다리 하나만 짧아도 흔들리듯이 이 세 가지 가운데 하나가 무너지면 나머지 건강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평소 식사도 잘하고 운동도 열심히 하는 사람이 가까운 사람과 크게 다퉜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마음이 상해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다음 날에는 머리가 무겁고 입맛이 떨어집니다. 운동도 하기 싫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습니다. 반대로 마음이 편안하고 좋은 사람들과 즐겁게 지낸 날에는 몸이 조금 피곤해도 잠이 잘 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도 하루를 시작할 힘이 생깁니다. 마음이 행동을 바꾸고 행동이 몸의 상태를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년기의 건강은 몸만 따로 떼어 관리할 수 없습니다. 먼저 신체적인 건강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균형입니다. 우리 몸은 항상 적절한 상태를 유지하려고 합니다. 체온이 높아지면 땀을 내고 수분이 부족하면 갈증을 느끼게 합니다. 몸 안의 상태가 지나치게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계속 조절합니다. 건강관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이 먹는다고 건강해지는 것도 아니고 무조건 적게 먹는다고 건강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운동도 많이 할수록 좋은 것이 아니며 잠도 무조건 오래 잔다고 좋은 것은 아닙니다. 내 몸에 맞는 정도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젊었을 때는 조금 무리해도 몸이 버틸 수 있습니다. 밤을 새우고 다음날 일하기도 하고 운동을 과하게 한 뒤 며칠 쉬면 다시 괜찮아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하루의 무리가 며칠간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룻밤 잠을 설쳤더니 다음날 하루 종일 기운이 없습니다. 오랜만에 등산을 무리했더니 무릎 통증으로 며칠 동안 걷지 못합니다. 늦은 밤 과식했더니 다음날 아침까지 속이 불편합니다. 이럴 때 과거의 나를 기준으로 지금의 몸을 움직여서는 안 됩니다.
60대의 몸을 40대처럼 사용하려 하거나 70대가 되었는데 50대 때 운동량을 그대로 따라가려 하면 몸에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건강하게 나이 든다는 것은 젊음을 흉내내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의 몸을 인정하고 현재 상태에 맞게 조절하는 것입니다. 식사에서도 균형이 중요합니다. 과거보다 음식은 풍부해졌지만 활동량은 줄어든 경우가 많습니다. 젊었을 때와 같은 양을 먹으면서 움직임이 크게 줄면 남는 에너지가 몸에 쌓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체중을 줄이겠다는 생각으로 식사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도 조심해야 합니다. 노년기에는 근육을 유지할 수 있는 영양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굶거나 과식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만큼 규칙적으로 먹는 것입니다. 배가 고파서 먹는지 심심해서 먹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녁을 먹고도 텔레비전을 보며 과자와 떡, 빵을 계속 먹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에 좋다는 음식도 지나치게 많이 먹으면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과일이 몸에 좋다고 해서 저녁마다 큰 접시 가득 먹는다면 그것 역시 적절한 식사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건강한 식사는 특별한 음식 하나를 찾는 것이 아닙니다. 적당한 양을 규칙적으로 먹고 지나친 간식과 야식을 줄이며 몸에 필요한 영양을 골고루 챙기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오래 지속할 수 있어야 합니다. 며칠 동안 톡하게 굶었다가 참지 못하고 폭식하는 생활은 오래 갈 수 없습니다. 한 달 동안 특별한 식단을 지킨 뒤 다시 원래 식사로 돌아간다면 큰 도움이 되기 어렵습니다. 건강은 짧은 기간에 완성하는 계획이 아닙니다. 매일 반복할 수 있는 생활을 만드는 일입니다.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소 움직이지 않던 사람이 갑자기 하루에 몇 시간씩 걸으면 처음에는 뿌듯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며칠 뒤 무릎과 발목이 아파 운동을 완전히 멈추게 될 수 있습니다. 차라리 10분을 걸어도 매일 걷는 편이 낫습니다. 오늘 10분을 걷고 내일도 10분을 걷습니다. 몸이 적응하면 조금씩 시간을 늘립니다. 운동 후 몸이 지나치게 아프거나 어지럽다면 무조건 참고 계속하는 것이 아니라 원인을 살펴야 합니다. 노년기의 운동 목표는 기록을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혼자 일어나고 걷고 외출하고 일상을 유지하는 능력을 지키는 것입니다. 특히 허벅지와 엉덩이 주변의 근육은 매우 중요합니다. 의자에서 일어날 때, 계단을 오를 때, 버스를 타고 내릴 때, 화장실에서 일어날 때 모두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런 동작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다리 힘이 약해져 의자에서 일어나는 일이 어려워지면 일상 전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력은 몸매를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라 독립적인 생활을 지키기 위한 자산입니다. 건강을 위해 운동을 시작하더라도 욕심을 부리지 않아야 합니다. 친구가 하루에 10,000보를 걷는다고 나도 반드시 10,000보를 걸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매일 산에 오른다고 무릎이 좋지 않은 내가 따라갈 필요도 없습니다. 비교할 대상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어제의 나입니다. 지난달보다 조금 더 편하게 걷는지, 의자에서 일어나는 동작이 수월해졌는지, 운동 후 회복이 잘 되는지를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신체적 건강을 지키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건강한 습관을 만드는 것입니다. 식사하는 것도 습관이고 걷는 것도 습관이며 잠자는 시간도 습관입니다. 건강한 사람들의 생활을 보면 놀라운 비법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슷한 시간에 일어나고 일정한 시간에 식사하며 조금이라도 몸을 움직이고 밤이 되면 잠자리에 듭니다. 이 평범한 생활을 오랫동안 반복합니다. 우리는 새로운 건강 정보를 들으면 특별한 방법부터 찾습니다. 어떤 음식이 좋다고 하면 그것을 사고 어떤 운동이 좋다고 하면 갑자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오래가지 못하는 이유는 생활 습관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건강을 결정하는 것은 가끔 하는 특별한 행동보다 매일 반복하는 평범한 행동일 때가 많습니다. 식사 후 바로 눕지 않고 잠시 움직이는 것, 가까운 거리는 걸어가는 것, 오랫동안 앉아 있었다면 한번 일어나는 것, 밤늦게까지 휴대전화를 보는 시간을 줄이는 것, 이런 작은 행동이 하루를 만들고 그 하루가 모여 노년의 건강을 만듭니다. 하지만 잘 먹고 잘 움직이는 것만으로 건강이 완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고 매일 운동하더라도 마음속에 걱정과 분노가 가득하고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한다면 몸도 편안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 정신적인 건강입니다. 정신적인 건강이라고 하면 많은 분이 심각한 마음의 문제부터 떠올립니다. 하지만 노년기에 우리가 먼저 살펴야 할 것은 훨씬 일상적인 부분입니다. 오늘 하루 마음이 편안했는가? 걱정 때문에 하루 종일 머릿속이 복잡하지는 않았는가? 사소한 일에 화가 나 그 감정을 밤까지 끌고 가지는 않았는가? 잠자리에 누웠는데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어 잠들지 못하지는 않았는가?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 몸도 영향을 받습니다. 사람은 몸으로 받는 충격뿐 아니라 마음으로 받는 충격에도 반응합니다. 누군가에게 심한 말을 듣거나 가족과 크게 다투고 나면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속이 답답해질 수 있습니다. 식욕이 떨어지기도 하고 밤에 잠이 오지 않기도 합니다. 그래서 병원에 갔을 때 스트레스와 관련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스트레스는 단순히 기분의 문제가 아니라 몸과 마음이 함께 반응하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스트레스를 하나도 받지 않고 살아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런 삶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자녀 걱정도 생깁니다. 경제적인 걱정도 생깁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아 속상할 때도 있습니다. 배우자나 친구에게 서운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스트레스가 생겼을 때 그것을 얼마나 오래 가지고 있느냐입니다. 어제 누군가에게 기분 나쁜 말을 들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 말은 한번 들었습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와 다시 생각합니다. 잠자리에 누워 또 생각합니다. 다음날 아침에도 떠올립니다. 친구를 만나 그 이야기를 하면서 또 화가 납니다. 상대방은 이미 잊어버렸을지도 모르는데 나는 머릿속에서 같은 일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사건은 한 번 일어났지만 내 몸과 마음은 여러 번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런 감정을 적절하게 내려놓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이미 지나간 일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도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일 수 없습니다. 자녀가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살아주지 않을 수도 있고 배우자가 내 마음을 모두 알아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친구에게도 친구의 사정이 있습니다. 내가 바꿀 수 없는 것을 붙잡고 계속 괴로워하면 결국 가장 힘든 사람은 나 자신입니다. 그래서 노년기에는 건강을 위해서라도 조금 내려놓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모든 일에 이기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녀의 인생까지 내가 통제하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소한 일은 때로 그냥 지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에너지를 필요한 곳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신적인 건강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수면입니다. 잠은 단순히 피곤해서 눈을 감고 있는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가 잠든 동안 몸은 하루 동안 쌓인 피로를 회복하고 다음날 활동할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면 다음날 바로 차이가 납니다. 머리가 무겁습니다. 몸에 힘이 없습니다. 평소에는 아무렇지 않게 하던 일도 귀찮게 느껴집니다. 운동하러 나가기도 싫습니다. 짜증이 쉽게 나고 집중하기도 어렵습니다. 이런 날이 하루 정도라면 다시 회복할 수 있지만 수면 부족이 계속되면 생활 전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 잠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전에는 머리만 대면 잠들었는데 이제는 쉽게 잠이 오지 않습니다. 겨우 잠들었는데 새벽에 눈이 떠지기도 합니다. 화장실에 다녀온 뒤 다시 잠들지 못하고 뒤척입니다. 그때 휴대전화를 보기 시작하면 시간이 금방 지나갑니다. 뉴스를 보고 영상을 보다 보면 어느새 새벽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피곤합니다. 그러니 낮에 움직이기 싫습니다. 집에서 꾸벅꾸벅 졸다가 낮잠을 오래 잡니다. 그러면 밤에 다시 잠이 오지 않습니다. 이렇게 수면과 활동의 리듬이 함께 흐트러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잠을 잘 자기 위해서는 밤만 관리해서는 안 됩니다. 낮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중요합니다. 아침에 일어나 밝은 빛을 보고 낮에는 가능한 범위에서 몸을 움직이는 것이 좋습니다. 식사 시간과 기상 시간도 지나치게 들쭉날쭉하지 않게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루 종일 거의 움직이지 않은 상태에서 밤이 되었다고 갑자기 깊은 잠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낮에는 활동하고 밤에는 쉬는 구분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걷기가 도움이 됩니다. 낮에 밖으로 나가 걷는 것은 다리 근력을 위해서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바깥 공기를 마시고 주변을 바라보며 움직이는 과정 자체가 하루의 생활 리듬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만 잠에 너무 집착하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오늘은 반드시 몇 시간을 자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계속 시계를 확인하면 오히려 마음이 긴장할 수 있습니다. 잠이 오지 않는다고 불안해하고 내일 피곤할 것을 미리 걱정하다 보면 잠자리가 휴식의 장소가 아니라 걱정하는 장소가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노년기에는 하루 이틀의 변화보다 전체적인 생활 리듬을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슷한 시간에 일어나고 낮에는 적당히 움직이며 밤에는 몸과 마음을 차분하게 만드는 생활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결국 정신적인 건강에서도 핵심은 신체적인 건강과 같습니다. 균형과 습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의 스트레스는 혼자 있을 때보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장 가까운 가족 때문에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오랜 친구의 말 한마디 때문에 며칠 동안 속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건강을 이야기하면서 사람과의 관계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세 번째로 중요한 사회적인 건강입니다. 사회적 건강이라는 말을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건강입니다. 내 주변에 편안하게 이야기할 사람이 있는가? 힘들 때 전화할 사람이 있는가? 가끔 만나 밥을 먹거나 산책할 사람이 있는가? 그리고 나 역시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인가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젊을 때는 사람을 만나기 위해 특별히 노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직장에 가면 동료가 있습니다. 아이를 키울 때는 학교나 동네에서 사람을 만납니다. 출퇴근하면서도 수많은 사람을 접합니다.
하지만 은퇴하고 나이가 들면서 상황이 달라집니다. 직장을 그만두면 매일 만나던 사람이 사라집니다. 자녀들도 자신의 가정을 꾸려 바쁘게 살아갑니다. 친구들도 건강이나 가정 문제로 만나는 횟수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혼자 있는 시간이 편할 수 있습니다. 아침에 서둘러 나갈 필요도 없고 누구에게 맞출 필요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생활이 오래되면서 사람과의 연결까지 끊어지면 외로움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오히려 사람과의 관계를 의식적으로 지킬 필요가 있습니다. 친구가 많아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100명의 지인보다 마음 편하게 전화할 수 있는 한두 사람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좋은 관계는 몸도 움직이게 합니다. 혼자라면 귀찮아서 집에 있었을 사람이 친구가 산책하자고 전화하면 운동화를 신고 나갑니다. 공원을 걸으며 이야기를 나눕니다. 자연스럽게 몸을 움직이고 대화를 나누면서 마음도 풀립니다. 집에 돌아오면 적당히 피곤해서 잠도 편안하게 잘 수 있습니다. 한 번의 만남 안에서 신체적 건강과 정신적 건강, 사회적 건강이 함께 움직이는 것입니다. 반대로 몸이 불편해 외출을 줄이기 시작하면 사람을 만나는 횟수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사람을 만나지 않으니 집에 있는 시간이 늘고 활동량도 줄어듭니다. 활동량이 줄면 다리 힘이 더 약해집니다. 밤에 잠이 오지 않고 기분도 가라앉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사람을 만나기 싫어지는 악순환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세 가지 건강을 함께 보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다만 사람을 많이 만난다고 무조건 사회적으로 건강한 것은 아닙니다. 어떤 관계는 오히려 스트레스를 만들기도 합니다. 만날 때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친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누구는 집이 몇 채라더라. 누구 자식은 좋은 직장에 들어갔다더라. 누구는 해외여행을 갔다더라. 누구는 돈이 많다더라. 이런 이야기만 계속 듣고 집에 돌아오면 마음이 편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삶이 초라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년기에는 관계의 숫자보다 관계의 질이 중요합니다. 만나고 돌아왔을 때 마음이 편안한 사람, 내가 잘 되었을 때 진심으로 기뻐해주는 사람, 힘든 이야기를 했을 때 판단부터 하지 않고 들어주는 사람, 서로 비교하지 않고 편하게 웃을 수 있는 사람, 그런 관계를 가까이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나 역시 다른 사람에게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좋은 인간관계는 상대방이 나에게 무엇을 해주느냐만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친구가 먼저 전화하지 않는다고 서운해하기 전에 내가 먼저 전화할 수도 있습니다. 자녀가 자주 찾아오지 않는다고 화를 내기 전에 먼저 안부를 물을 수도 있습니다. 배우자가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는다고 속으로 화를 키우기보다 내가 원하는 것을 차분하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가까운 사람일수록 당연히 내 마음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가족도 결국 서로 다른 사람입니다. 생각이 다를 수 있고 원하는 것도 다를 수 있습니다. 사소한 문제까지 누가 옳은지 끝까지 따지다 보면 관계도 힘들어지고 내 마음도 지칩니다. 물론 부당한 일을 무조건 참으라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중요하지 않은 일까지 모두 이겨야 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건강을 위해 식사를 철저하게 관리하는 분들에게도 관계의 균형은 필요합니다. 평소에는 자신의 식습관을 잘 지키더라도 오랜만에 친구들과 만난 자리에서는 상황에 맞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물론 질환 때문에 반드시 제한해야 하는 음식이 있다면 의료진의 지침을 따라야 합니다.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친구들과 식사를 하면서 이것도 몸에 나쁘다, 저것도 먹으면 안 된다고 지나치게 경계하다가 오히려 관계에서 스트레스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평소에는 규칙적으로 먹고 모임에서는 과식하지 않는 정도로 즐겁게 식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계속 이야기하는 균형입니다. 건강을 지키겠다고 사람을 모두 끊어버리는 것도 좋지 않고 사람들과 어울린다는 이유로 매일 과식하고 생활 리듬을 깨뜨리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나에게 맞는 중간을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꼭 기억했으면 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비교를 줄이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친구들과 삶의 모습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제적인 상황도 다릅니다. 자녀가 살아가는 모습도 다릅니다. 건강 상태도 다릅니다. 누군가는 여행을 자주 다니고 누군가는 집에서 생활합니다. 누군가는 70대에도 산에 오르고 누군가는 평지를 걷는 것도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의 삶을 기준으로 내 인생을 평가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습니다. 건강도 비교하면 안 됩니다. 친구가 하루에 10,000보를 걷는다고 해서 나도 반드시 10,000보를 걸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친구가 먹는 영양제를 나도 똑같이 먹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비교해야 할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어제의 나입니다. 지난달보다 조금 더 편안하게 걷고 있는가? 식사가 조금 더 규칙적으로 바뀌었는가? 잠자는 시간이 조금 안정되었는가? 예전보다 화를 오래 품지 않게 되었는가? 사람들과 연락하고 만나는 일이 적당히 유지되고 있는가? 이런 변화가 중요합니다. 건강하게 늙는다는 것은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내는 것이 아닙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면서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관심을 돌리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 내 힘으로 일어났습니다. 내 발로 화장실에 갔습니다. 따뜻한 밥을 먹었습니다. 잠깐이라도 밖에 나가 걸었습니다. 가족과 전화 한 통을 했습니다. 친구와 웃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젊었을 때는 너무 당연했던 이런 일들이 노년기에는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능력입니다. 그래서 건강관리의 목적은 완벽한 몸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이 평범한 하루를 가능한 오래 지키는 것입니다. 몸을 움직일 수 있고 마음이 지나치게 흔들리지 않으며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는 생활. 이 세 가지가 함께 유지될 때 비로소 건강한 노년이라는 그림이 완성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세 가지 건강을 실제 생활에서 오래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매일의 생활을 가능한 규칙적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규칙적인 생활이 중요한 이유는 몸의 회복력이 젊었을 때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젊었을 때는 하루 이틀 밤을 늦게 자도 버틸 수 있었습니다. 식사를 거르거나 과식해도 조금 지나면 몸이 돌아왔습니다. 오랜만에 무리하게 운동하더라도 며칠 쉬면 다시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작은 무리가 예상보다 오래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룻밤 잠을 설쳤는데 다음 날뿐 아니라 그 다음 날까지 피곤할 수 있습니다. 한번 무리해서 걸었다가 무릎이나 허리가 불편해 며칠 동안 움직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저녁 늦게 과식한 뒤 속이 불편해 잠을 설치고 잠을 설친 탓에 다음날 활동량까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처럼 노년기에는 생활의 작은 흔들림이 다른 부분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한번 크게 잘하는 것보다 매일 비슷하게 생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느 날 3시간을 걷고 일주일을 쉬는 것보다 매일 가능한 만큼 걷는 것이 낫습니다. 하루 동안 거의 먹지 않다가 다음날 과식하는 것보다 매 끼니를 적당히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주말에 잠을 몰아서 자려고 하기보다 평소 비슷한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규칙적인 생활이라고 해서 시계처럼 정확하게 살아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매일 똑같은 시간에 같은 음식을 먹고 같은 거리를 걸어야 한다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생활의 큰 흐름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이 지나치게 흔들리지 않도록 합니다. 식사 시간도 가능한 일정하게 유지합니다. 낮에는 몸을 움직이고 밤에는 쉬는 생활을 만듭니다. 잠자리에 드는 시간도 크게 달라지지 않도록 조절합니다. 이런 생활이 반복되면 몸도 하루의 흐름을 익히기 시작합니다. 아침이 되면 자연스럽게 눈이 떠지고 식사 시간이 되면 배가 고픕니다. 낮에는 움직일 준비를 하고 밤이 되면 휴식할 준비를 합니다. 규칙은 우리를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건강관리를 편하게 만들어줍니다. 매일 운동해야 한다고 결심만 하는 사람은 운동할 때마다 고민합니다. 오늘은 피곤한데 쉴까? 날씨가 좋지 않은데 내일 할까? 조금 늦었으니 오늘은 그냥 넘어갈까? 하지만 아침 식사 후 10분 동안 걷는 것이 습관이 된 사람은 매일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식사를 마치면 자연스럽게 운동화를 신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습관을 만들지만 시간이 지나면 습관이 나를 움직이게 합니다. 건강관리를 어렵게 만드는 이유 중 하나는 너무 큰 계획을 세우기 때문입니다. 새벽에 일어나 1시간 운동하겠다. 앞으로 간식을 완전히 끊겠다. 밤 10시에는 반드시 잠들겠다. 매일 30분씩 책을 읽고 친구에게도 연락하겠다. 처음에는 의욕이 넘치지만 생활을 한 번에 너무 많이 바꾸면 오래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씩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첫 번째로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을 일정하게 정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식사 후 바로 눕지 않고 10분 정도 움직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하루에 한 번은 밖으로 나가 햇빛을 보고 걸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잠들기 전 휴대전화나 자극적인 영상을 보는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일주일에 한두 번은 가족이나 친구에게 먼저 연락할 수 있습니다. 이 가운데 지금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한 가지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사람들은 작은 행동을 너무 하찮게 생각합니다. 10분 걸어서 무슨 효과가 있겠느냐고 말합니다. 전화 한 통 한다고 외로움이 사라지겠느냐고 생각합니다. 저녁 간식을 한 번 줄였다고 건강이 달라지겠느냐고 말합니다. 하지만 건강은 어느 날 갑자기 크게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선택이 반복되면서 방향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오늘 10분을 걷는 행동이 당장 눈에 보이는 변화를 만들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일 이어지면 걷는 습관이 됩니다. 오늘 밤 간식을 먹지 않았다고 체중이 바로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날이 늘어나면 식습관이 달라집니다. 오늘 친구에게 전화 한 통 했다고 외로움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관계를 이어가는 작은 연결이 생깁니다. 결국 건강은 하루의 결과가 아니라 오랫동안 쌓인 생활의 결과입니다. 다만 여기서 한 가지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건강한 습관을 완벽하게 지키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날은 계획대로 걷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가족 모임에서 평소보다 많이 먹을 수도 있습니다. 밤늦게까지 잠이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친구와 다투고 마음이 상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일이 한 번 생겼다고 해서 건강관리가 모두 실패한 것은 아닙니다. 어제 운동을 못했다면 오늘 다시 걸으면 됩니다. 어제 과식했다면 오늘은 평소 식사로 돌아오면 됩니다. 밤에 잠을 설쳤다면 낮잠을 지나치게 오래 자기보다 다음날 생활 리듬을 다시 맞추면 됩니다. 건강한 생활의 기준은 한 번도 흔들리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흐트러졌을 때 다시 돌아오는 것입니다. 계획을 완벽하게 지키려는 분들은 한 번 실패하면 모든 것을 포기하기 쉽습니다. 이번 주에 운동을 3번 하려고 했는데 한 번밖에 못했으니 다음 주부터 하겠다고 생각합니다. 식사를 조절하다가 한 번 과식하면 이미 망쳤다고 생각하고 계속 먹습니다. 하지만 한 번의 실수가 앞으로의 선택까지 결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노년기의 건강에서는 빠르게 변화하는 것보다 천천히 오래가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몸에 좋다는 새로운 방법이 나올 때마다 따라갈 필요도 없습니다. 누군가 어떤 음식으로 건강해졌다고 해도 내 몸에 똑같이 맞는 것은 아닙니다. 누군가 매일 산을 오른다고 해서 나도 같은 운동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나에게 맞는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내가 무리하지 않고 계속할 수 있는 운동은 무엇인지, 어떤 식사가 속을 편안하게 하는지, 몇 시에 자고 일어났을 때 몸이 가장 가벼운지 살펴봐야 합니다. 내 몸을 관찰하는 것도 건강관리입니다. 운동한 뒤 통증이 얼마나 이어지는지 살펴봅니다. 어떤 음식을 먹었을 때 소화가 불편한지 확인합니다. 언제 잠이 잘 오는지 알아봅니다. 어떤 사람을 만난 뒤 마음이 편안해지는지도 생각해봅니다. 이렇게 자신의 몸과 마음을 알아갈수록 다른 사람의 기준에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건강관리를 하다가 몸에 이상이 느껴질 때는 무조건 참고 버티지 않아야 합니다. 평소와 다른 통증이 계속되거나 가슴이 불편하고 심하게 숨이 차는 경우, 갑자기 어지럽거나 몸의 기능이 크게 달라졌다면 혼자 판단하지 말고 의료진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건강한 습관은 치료를 대신하는 것이 아닙니다. 필요한 검사와 치료를 받으면서 생활 습관을 함께 관리하는 것입니다. 약을 먹는 분이라면 마음대로 줄이거나 끊지 말고 담당 의료진과 상의해야 합니다. 건강식품이나 영양제도 많이 먹는다고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니므로 현재 복용하는 약과 함께 먹어도 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또한 균형입니다. 병원에만 의지하고 자신의 생활을 전혀 돌아보지 않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고 생활 습관만 믿으며 필요한 치료를 미루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전문적인 치료와 일상적인 관리가 함께 가야 합니다. 이제 오늘의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건강하게 나이 들기 위해 기억해야 할 첫 번째는 신체적인 건강입니다. 몸을 움직이고 하체 근력을 지켜야 합니다. 노년기의 근력은 멋진 몸을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혼자 일어나고 걷고 외출하며 일상을 지키기 위한 힘입니다. 무리한 운동보다 꾸준한 움직임이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과 경쟁하지 말고 현재의 몸에 맞게 시작해야 합니다. 오늘 5분을 걸을 수 있다면 5분부터 시작하고 몸이 적응하면 조금씩 늘리면 됩니다. 식사도 지나치게 많이 먹거나 무조건 줄이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영양을 규칙적으로 섭취해야 합니다. 특별한 음식 하나보다 매일의 식습관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정신적인 건강입니다. 마음의 스트레스를 가볍게 생각하지 않아야 합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 가족과의 갈등, 지나간 일에 대한 후회가 몸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모든 문제를 내가 해결하거나 통제하려 하지 말고 바꿀 수 없는 것은 조금씩 내려놓아야 합니다. 특히 수면을 지켜야 합니다. 잠을 잘 자기 위해서는 밤뿐 아니라 낮의 생활도 중요합니다. 아침에 일어나 밝은 빛을 보고 낮에는 적절히 움직이며 저녁에는 몸과 마음을 차분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사회적인 건강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과의 관계가 자연스럽게 줄어들 수 있으므로 의식적으로 연결을 이어가야 합니다. 친구가 많을 필요는 없습니다. 편안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힘들 때 연락할 수 있는 사람, 함께 식사하거나 걸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나 역시 다른 사람에게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먼저 연락하고 먼저 따뜻한 말을 건네며 사소한 문제는 때로 양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만 사람을 많이 만나는 것보다 어떤 관계를 맺는지가 중요합니다. 만날 때마다 비교하고 상처를 주는 관계보다 서로를 편안하게 해주는 관계를 가까이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세 가지 건강은 따로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사람을 만나기 위해 밖으로 나가면 걷게 됩니다. 걸으면 몸에 적당한 피로가 생겨 잠이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잠을 잘 자면 다음날 기분이 나아지고 다시 움직일 힘이 생깁니다. 반대로 몸이 불편해 외출을 줄이면 사람과의 만남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외로움과 걱정이 커지면 잠을 설치고 잠을 못 자면 다시 몸을 움직이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몸과 마음 관계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건강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껴지더라도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늘부터 할 수 있는 일은 남아 있습니다. 지금 자리에서 한번 일어났다 앉아보는 것, 집 앞을 잠시 걷는 것, 오늘 저녁 식사를 조금 천천히 하는 것, 잠들기 전 휴대전화를 조금 일찍 내려놓는 것,
오랫동안 연락하지 못한 사람에게 안부를 묻는 것. 이런 작은 행동이 시작입니다. 건강한 노년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행운이 아닙니다. 매일의 생활 속에서 조금씩 만들어지는 결과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노년은 병이 하나도 없는 완벽한 삶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몸이 불편한 날이 있어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계속하고 마음이 힘든 날에도 다시 평정을 찾으며 혼자가 아니라 사람들과 연결되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든이 되어도 아침에 스스로 일어나 창문을 열고 따뜻한 밥을 먹고 내 발로 집 밖을 걸을 수 있다면 그것은 결코 평범한 일이 아닙니다. 친구와 차 한 잔을 마시며 웃고 가족과 전화로 안부를 나누며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낼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건강한 삶입니다. 오래 사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살아가는 동안 자신의 일상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 일상을 지키는 힘은 거창한 비법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몸을 꾸준히 움직이는 것, 마음을 지나치게 괴롭히지 않는 것, 좋은 사람들과 관계를 이어가는 것, 그리고 이 세 가지를 매일의 규칙적인 생활 속에서 반복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전부 한꺼번에 실천하려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세 가지 가운데 지금 가장 부족하다고 느껴지는 한 가지를 골라보십시오. 요즘 움직임이 부족했다면 오늘 잠깐이라도 걸어보십시오. 걱정 때문에 마음이 무거웠다면 내가 바꿀 수 없는 일을 붙잡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과의 연락이 끊겼다면 먼저 전화 한 통을 해보십시오. 그 작은 시작이 내일의 생활을 바꾸고 내일의 생활이 앞으로의 건강을 바꿀 수 있습니다. 나이는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하지만 나이를 어떻게 맞이하고 어떤 생활을 이어갈지는 오늘의 선택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몸과 마음과 관계를 함께 돌보십시오. 무리하지 말고 남과 비교하지 말고 매일 할 수 있는 것을 꾸준히 이어가십시오. 그것이 건강하게 나이 드는 가장 현실적이고 오래가는 방법입니다.